일단 점사 보는 거 끝났고, 네. 이제 국제 점사 보는 거 끝났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 갖고 왔는데, 네. 근데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점을 볼 때 너는 이혼할 팔자야. 너는 남자가 없어. 넌 여자가 없어.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지. 팔자에 예. 이혼수가 들어있는 분은요,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주 자체에 남자가 없는 사람, 뭐 여자가 없는 사람, 이런 뭐 외로운 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이 보면은요, 어차피 외롭게, 팔자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데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을 찾게 되고, 뭐 기도도 올리고, 부적도 하시고, 뭐 치성을 드리든 구슬하시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을 막 하게 되는 그런 뭐 시비도 들어오고 싸우게 되고요. 서로 못 믿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하고 나하고 안 맞다. 이혼하자. 이런 말이 와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요. 두 분 사주에서 이혼수가 있는 분이 있고 자식 때문에 이혼수가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자식이 태어나면서 부모하고의 이별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 사주가 한쪽 부모를 잃어야 되는 사주로 타고났으면 당연히 그러면 부부가 이혼하겠죠. 이혼한다.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빌어주는 거죠. 자식도 빌고 부부도 빌고 합의를 주는 거죠. 조상님한테 비는 것도 있고요. 뭐 칠성님한테 비는 것도 있고 뭐 산신의 용왕에 비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손님에 따라서요. 그리고 조상이 어떻게 보면 또 방해를 해서 이혼의 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청춘에 젊어서 사랑도 못하고 가신 분, 뭐 결혼에 실패하고 가신 분, 이런 조상이 와 있으면 부부간에 자꾸 싸움을 붙여요. 셈을 내는 거죠. 또 자기는 이렇게 살았을 때 못 해봤으니까 사이가 너무 좋으면 자꾸 갈라서게 만들고 바람을 넣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조상님을 잘 빌어서 회원을 잘 해드리면은요 부부가 다시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타고난 사주 팔자에 너는 혼자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요 혼자 살아야 되더라고요. 좀 대신 저는 희망을 그래요. 주려고 이거 물어봤는데 희망이 없어. 방법은 있어요. 아, 방법은 있어요? 애인은 만나도 되죠. 아. 결혼하고 뭐 혼인신고하고는 안 해도 네.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날 수는 있죠. 그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서로 묶이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묶여서 더 안 풀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문서로서 서로를 묶어두지 말고 편하게 만나세요. 그냥 애인으로. 정말 좋으면은 평생 애인같이 사랑하고 사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문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사주에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단 자식이 있을 때는 서로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부모하고 이별수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외로 유학을 간다든가. 그것도 이별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뭐 기숙사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지방에 어디 다른 학교를 가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땜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주말 부부가 된다던가 그런 분들은 이별수를 땜을 하고 가요. 오히려 그럼 떨어져서 일을 해라. 주말 부부를 해라. 이렇게 또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고요. 방법은 있네. 네, 그럼요. 어디도 방법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